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 109 2020년 4월 25일 0시 30분에 현지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주체혁명 위협의 계승 완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셨으며 사회주의 조국과 강성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우리의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의 곁을 떠나시었다.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협 수행에서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있었으며 우리의 혁명이 중적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승장구하고 있던 역사적인 시기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뜻밖의 서거하신 것은 우리 당과 혁명에 있어서 최대의 손실이며 우리 인민과 온결의 가장 큰 슬픔이다.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장관 기간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만드신 영도자이시며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 자, 이제 영상을 하나 보셨습니다. 그 영상에 따르면 이제 사망일자가 4월 25일, 그러니까 지금 하루 지났죠. 그 토요일 0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나온 이제 뉴스 정보들을 보면 그 며칠 전에 4월 21일인가 뭐 20 며칠 전에 그 낮에 이제 현지 지도를 하면서 저기 순항미사일 발사장을 이제 참관하다가 갑자기 이제 심장 쪽을 움켜쥐고 쓰러졌고, 그 다음에 이게 심근경색이 온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응급 조치를 하면서 그 중국 쪽에 의료진 파견을 요청했는데 그 중국 쪽에서 의료진 파견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수술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응급조치를 하면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북한 의사가 시술을 했다는 거죠. 스탠스를 삽입하는, 그러니까 혈관 쪽을 뚫는 이제 시술을 했는데, 이 시술 자체는 주로 그렇게 이제 위험한 시술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의사가 경험이 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굉장히 비만 환자고, 그러니까 초고도 비만인데다가 그 다음에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 이제 1분 안에 이걸 스탠스를 뚫어야 되는데 이게 8분이나 걸려서 뇌로 가는 혈관이 이제 정체돼 버렸고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바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그러니까 코마 상태에 빠져서 이제 며칠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 중국 쪽에 의료진이 들어오고 관측을 하던 중에 이게 이제 여의치 않아 가지고 결국에는 그 최종 사망 판정이 4월 25일 0시 30분을 기해 가지고 최종 사망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려고 하냐, 이게 이제 저도 제보받은 영상이고 북한 쪽에서 나온 영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사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북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이제 우리 정부의 현 정부의 어떤 시각이 좀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좀 급박스럽게 이 보도와 관련돼 있는 그 컨텐츠를 올리려고 하냐면요. 김정은 인사,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영상이 진짜 영상인지 아니면 그냥 페이크 영상인지, 뭐 페이크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형식이나 내용을 보면 뭐 그렇게 페이크처럼 보이진 않고, 또 이 사망 시간대인 4월 25일 0시 30분이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까지 이제 주변에서 들렸던 많은 것들하고 이제 끼워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내선 상태에 있다가 요 상황 판정을 내린 걸로 보이고, 문제는 이 사안을 다루는 이제 한국 정부의 어떤 태도인데요. 우리도 사실 잘 모르죠.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뭐 알아보고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그 너무 북한 쪽에 신경을 안 쓰는, 과거 같았으면 이제 군에 비상 경계령 내리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최대한도로 이제 정보 수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루트로 확인을 했을 텐데, 현 정부는 아예 그런 의지조차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게 일단 좀 걱정스럽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사망을 했다, 이미 내사 상태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듣긴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은 원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들은 얘기 중에 좀 솔깃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김정은의 사후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 미국이 같이 이제 협의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겠죠. 뭐 김여정이 뒤를 맞는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친중 쪽 애들이 김평일을 내세워 가지고 집권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을 텐데, 어쨌든 그러려면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집권하는 거는 중국의 허락 없이 이제 자체적으로 집권이 가능한데, 어쨌든 중국이 이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김평일을 사실 뭐 북한을 한 40년 가까이 떠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측근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없지만, 김평일을 앞세운 이제 친중파가 만약에 북한 정권 전체를 장악하려고 들었을 경우에, 이랬을 때는 이제 문제가 좀 커집니다. 까딱 잘못하면 북한 내부에서 이제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수립된 친중파에 대해서 미국이 가만둘 리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그런 친중파를 과연 선호할 수 있는가? 왜냐면 친중파가 들어서게 되면 중국이 모든 것을 다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도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더 엉망이 됐어요. 그러다 그렇게 상황 변화가 생기면 미국은 당연히 중국에게 야, 북한 핵 문제 해결해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집권한 북한 세력은 그럴 생각은 없을 테고, 또 대부분 군부 쪽에 나이 든 인간들이 이제 그쪽에 붙을 거니까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멈추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김정은이 죽은 게 사실이라면 중국이나 미국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김여정을 이제 내세우고 지금의 지도 체제가 집단 지도 체제로 이제 관리하는 형태. 하지만 그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가장 돈도 많고 능력도 있는 미국이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제 연착륙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친미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건데, 미국이 이제 경제 지원을 좀 해주든지 아니면 이제 몇 차례 더 회담을 통해 가지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여정에게 충분히 힘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핵무기 철폐하는 프로세스를 한 2, 3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면서 미국 쪽에서 이제 북한에 투자를 해주는 여러 가지 뭐 전력 지원이나 현금 투자라든지 자원 투자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 돈을 누가 내냐? 미국이 돈 내라고 해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일본보다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몇몇 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럼 더 좋은 거 아니냐, 이제 평화가 왔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안 좋냐면, 우리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원자력이 하나 있었고, 근데 이건 현 정부에서는 이걸 좀 늦춰놨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탈이 그 근본이 깎여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지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2년 지나서 다른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올 경우에는 탈원전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원전을 추가로 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게
평화를 위해서 원전을 짓겠다고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북한 쪽에 공급해주고, 우리 이제 그렇게 북한하고 이제 길을 트면서 러시아 쪽에 저장가스 파이프라인도 북한 영토로 해서 들여오고, 그러면 우리가 북한 쪽에서 필요한 전력을 다 공급해주게 되면, 독자적으로 했을 때, 그 원산이나 이제 대성공단 쪽에 확대해서 공단을 만들고, 그쪽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북한을 이제 베트남 같은 저렴한 인건비가 활용될 수 있는 생산 기지화하게 되면, 우린 그쪽에서 이제 저렴한 인건비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한 많은 소비재 제품들은 북한에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초코파이, 라면, 각종 물품들을 이제 북한에 팔 수가 있어요. 지금은 중국 시장인데 우리가 관계가 잘 되면 그게 우리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경제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진출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지금 한국에서 받는 라면 한 개 1,000원 받고 북한에 가서 그 돈 받고 팔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3, 40년 정도 북한을 이제 과거 일제시대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했듯이 약간 식민지 정책 비슷하게 해서 양국 체제로 우호적인 관계로 유지가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충분히 얻으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이 그 이익을 다 얻기 위해서, 이거 마치 미국의 생산 기지화가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딜로,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친미적인 정권이 들어오는 것을 중국이 협조해 주는 대신에 중국의 티베트 위구르 정책, 그 다음에 홍콩, 그 다음에 대만 등에 대한 정책에서 미국한테 한 발 물러서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조건으로 미국과 중국 수뇌부 간에 이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의도 쪽에서 도는 얘기고, 이 와중에 우리는 전혀 개입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 이제 중국이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나 미국의 눈치를 많이 봐왔죠.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모든 외교 사안에서 현 정부의 청와대가 너무 눈치를 많이 봐왔습니다. 게다가 북한에서 필요한 돈은 결국 제공 못하고 전기도 제공 못하고, 그러니까 주도자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도자적 역할을 한 번도 못한 겁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그 중심자 역할인가, 뭐 동북아 균형자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동북아에서 균형자가 되겠다는 것, 곧 이제 특정 지역에서는 돈을 좀 써야 돼요. 돈을 써야 우군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 정부는 니고시에이터론이라고 그래서 그냥 말만 하고 있습니다. 말만.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김정은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북한은 별일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나 국정원 쪽에서는. 당연히 국정원 쪽에서는 이제 북한 쪽의 카운터 파트에 물어봤겠죠. 뭐 북한 쪽의 정보기관 관계자라든지 고위층한테 물어봤을 텐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이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도 모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그쪽에 물어보는데 걔들이라고 알겠습니까? 이 결정은 지금 다른 데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문제 삼는 거는 김정은이 죽었다 살았다도 아니고 중국하고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현 정부의 솔직히 마인드가 뭐냐 이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군의 비상경계령을 내지도 않았고 와치콘이라고 해서 이제 대북 경계태세를 올린 것도 아니고, 어차피 뭐 전쟁 날 가능성은 사실 없죠. 예, 없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이 이 전쟁이 날 경우에 그런 응원을 해주겠다는 약속도 할 생각이 없는데 두 국가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게다가 북한 내에서 뭐 무슨,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강철비라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북한 내 구테타 세력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70년대나 80년대 쌍팔년도 마인드로는 뭔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랬다간 바로 지도부 쪽에만 폭격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후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이라크나 이란처럼 석유가 펑펑 나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게다가 북한 군이 뭐 남한을 공격한들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남한이 몇 발 쏘고 자기들이 망가지면. 결국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경직돼 있는 핵 보유국에 갑작스런 힘의 공백 상태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의 문제인데,
솔직히 뭐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다음에 공백이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해서도 확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루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너무 아마추어틱한 겁니다. 너무 천하태평이고. 그러니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중국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의 주도권을 뺏기는 겁니다. 이게 좀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외부에는 이런 뉴스까지 돌고 있는데 한국은 전혀 모르는 척, 모르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일본 논평마저도 안 나오고,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 쪽에서는 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만 얘기 나오고, 별 얘기 없던데라는 식으로만 얘기 나오니, 이 양반들이 도대체 정치할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국정을 운영할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답답해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립니다. 김정은 사망 리포트에 대한 이제 풀 영상 5분짜리가 따로 제보받은 게 따로 있긴 한데, 일단 헤드만 보여드리고요. 이 영상은 초반부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 추모하던 영상이고, 거기다가 이제 나레이션이랑 그 정체불명의 그 신문 앞면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만들어놓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위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곧 공개될 팩트일 수도 있는데, 4월 25일 0시 30분이라는 사망 시간, 얼마 전이죠. 하루 전이죠. 이 사망 시간 때문에 제가 이제 일단은 얼마 전에 일본에서 나온 기사, 디테일한 기사하고 연결시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걸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만큼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계속 주시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